CNN도 한국 정부의 홍보에 이용당하고 있구만. 그래, 이게 겉만 번지르르한 한국의 진실이야. 서구 언론도 바보야. 이렇게 쉽게 속다니. 중국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으로 중국이 시끌시끌합니다. 310만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인 유학생 젠 로우가 올린 한강의 진실 영상이 24시간 만에 500만 뷰를 돌파한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구 언론을 속이기 위해 가짜 환경 보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같은 시각 미국에서는 CNN의 환경 전문 기자 소피 제닝스가 서울 한강에서 완전히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목격한 놀라운 생태계 복원 현장을 세계에 알리려는 것이었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소피 제닝스입니다. CNN에서 15년간 환경 이슈를 다뤄왔어요.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부터 북극 빙하 융해까지 지구 곳곳의 생태계 파괴 현장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도시든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시아의 메가시티라면 더욱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서울 뚝섬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후 7시 한강 겨울 페스티벌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까지 오는 동안 본 서울의 모습은 여느 대도시와 비슷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끝없는 아파트 단지, 복잡한 교통망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뚝섬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100만 명이 참가한다는 야외 축제인데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부모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도 볼륨을 적당히 조절했어요. 청담대교 아래로 펼쳐진 축제장을 걸으며 저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뉴욕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경비원이 수백 명은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런던에서도 이런 질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베를린에 정돈된 축제보다도 더 평화로웠습니다. 선생님, 저기 드론들이 뭐라는 거예요? 촬영 보조가 하늘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정말로 수십 대의 드론들이 일정한 높이에서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용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달랐어요.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봤어요.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능숙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명찰을 보니 컴퓨터공학과 3학년 김민준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올해로 5년째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어요. 드론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3분 내에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어요. GPS 추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5년간 무사고라니. 맨해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이었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작은 콘서트도 사고 없이 치르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축제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이 추운 날씨에도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연을 날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주문하면 배달원이 강변까지 와서 전달해줬습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트럭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보안 검색은 안 하나요? 제가 다시 물어보자 김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출입문이 따로 없어요. 한강공원은 24시간 개방된 공간이거든요. 대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요. 서로 배려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할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질서를 어기려는 사람 자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 주변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1시간 정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니까 조심해야 하며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강변을 따라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중년 부부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룹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볼륨이 적당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평화였어요. 마치 수십 년간 이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LED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1000개의 빛점들이 하늘에서 움직이며 거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먼저 꽃 모양을 만들더니 나비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고기 떼가 헤엄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마지막에는 새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아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앞사람을 밀치거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키 작은 아이들을 앞으로 보내주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촬영을 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결과였어요. 드론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촬영 보조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신기한 영상이 있어요. 화면에는 SNS 영상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밤섬이라는 작은 섬 위로 하얀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하얀 구름이 물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어디예요? 여기서 3km 떨어진 곳이래요. 한강 한복판에 있는 섬이에요. 저는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겨울마다 시베리아에서 온 새들이 모여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서울 명소예요. 도심에서 이런 생태계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내일은 저곳에 가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서울의 모습일까? 축제장의 평화로운 풍경과 밤섬의 철새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이런 조화를 만들어낸 건지 궁금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건 모두가 자발적으로 뒷정리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돗자리를 깔끔하게 접어서 가져갔어요. 심지어 담배꽁초 하나 바닥에 떨어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축제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끗해졌어요.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15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환경 문제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환경과 도시가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기술과 자연이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밤섬에 가보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저곳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철새들이 왜 도심 한복판으로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 도시가 어떻게 자연과 친구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꼭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 위에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밤섬 쪽에서 새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지. 저는 설렘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취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이에요. CNN 본사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게 기자의 본분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밤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철새들의 생태를 가까이서 촬영해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죠. 실례합니다. 밤섬 촬영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안내소에서 물어보니 직원이 전화를 걸어줬어요. 잠시 후 서울시 생태환경과 이서윤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공무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CNN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서윤 주무관은 정중하지만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밤섬은 람사르 등록 습지로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섬 내부 진입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사전 협의요? 네,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생태 연구 목적의 경우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3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번 출장이 급작스럽게 결정되어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취재하죠? 지정된 구역에서 드론 촬영은 가능합니다. 마포대교 상공 30m 높이에서요. 이서윤 주무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촬영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단 1시간. 비행 고도와 방향까지 세세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다음에 정식으로 신청하면 더 가까이 촬영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이 까다로워요. 국토교통부 승인과 관련 기관들의 허가도 받아야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하게 와서 아쉽지만 규칙은 지켜야 했습니다. 대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최선을 다해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마포대교 위 30m 지점에서 밤섬을 향해 천천히 날아갔어요. 모니터를 통해 전송되는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이라고. 섬 전체가 하얀 점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나뭇가지마다 촘촘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죽지, 청둥오리, 쇠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물 위를 미끄러져 다녔어요. 더 놀라운 건 물속 장면이었습니다. 갈색 털덩어리가 물 위로 폴짝 솟아올랐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수달입니다. 이서윤 주무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010년부터 한강에 수달이 돌아왔어요. 물이 깨끗해지고 먹이가 풍부해지면서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런던 템스강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생태계였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으면 더 가까이서 촬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연구용 선박을 이용해 50m까지 접근 가능해요. 물론 새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보호가 우선이라는 철학이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겠죠.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새들이 왔나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부터입니다. 한강 생태복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요. 드론이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자 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 마리가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서윤 주무관이 드론을 멈춰 세웠어요. 더 가까이 가면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는 그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취재보다 생태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세였어요. 촬영을 마치고 한강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새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망원경을 든 중년 부부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새가 흰죽지 맞지? 그런 것 같아. 시베리아에서 왔다더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설명해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할아버지 어릴 땐 한강이 더러워서 새가 없었단다. 정말요? 그럼 지금은 왜 있어요? 사람들이 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줬거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새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세 명이 함께 망원경을 돌려가며 보는 장면도 담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연출할 수 없는 진짜 모습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였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는 환경 사랑이었어요.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밤섬 전경과 시민들이 새를 관찰하는 모습, 그리고 수달이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결정적 순간까지. 편집하면서 저는 다음에 정식 허가를 받아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가까이서 촬영한다면 훨씬 생생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SNS에서 누군가 저를 태그한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구 언론이 또 속고 있다 마이너스 한강의 진실. 영상을 클릭해봤습니다. 젊은 동양인 남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CNN 기자가 한강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취재를 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 정부는 외국 언론을 속이기 위해 가짜 생태 복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밤섬 출입을 통제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영상은 계속됐어요. 제가 오늘 촬영한 장소와 똑같은 곳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해석이 완전히 달랐어요. 업로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젠 루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역시 서구 언론은 쉽게 속는다. CNN도 한국 정부 홍보에 이용당하고 있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내일은 이 사람과 직접 만나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챕터 3.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세계. 셋째 날, 저는 젠 루오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CNN 기자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 카페였어요. 가는 길에 저는 그의 SNS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젠 루오, 25세. 중국 베이징 출신,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 한국 거주 4년 차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의 콘텐츠는 일관됐습니다. 한국의 실체 폭로라는 테마로 거의 매일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 정부 정책 비판, 서구 언론의 오보 지적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 기자님. 젠 루오는 예상보다 단정한 청년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영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시죠? 4년 동안 살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외국인을 대하는지 말이에요. 그가 노트북을 꺼내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기자님이 어제 촬영한 밤섬, 정말 자연보호구역일까요?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절반만 맞습니다. 젠 루오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밤섬 관리 예산 내역이었는데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관리 비용 아닌가요? 새모이 공급과 인공서식지 유지 비용이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설마 정말 인위적으로 새들을 유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히는 반자연, 반인공이죠. 한국 정부가 외국 언론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위해 만든 거예요. 젠 루오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밤섬 근처에서 관리인들이 뭔가를 물에 뿌리는 모습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있어요. 진짜 야생이라면 겨울에 새들이 이렇게 많을 리 없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젠 루오의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거든요. 기자님도 출입이 제한됐죠? 그게 바로 증거예요. 보호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이유는 가까이서 보면 인공적인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젠 루오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그의 팔로워가 310만 명이나 됐습니다. 제 구독자 대부분이 서구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국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어떤 진실이요? 한국이 어떻게 서구 언론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가짜 환경 성과로 국가 이미지를 포장하는지 말이에요. 젠 루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와 정보만 접했잖아요. 진짜 현장을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지적이 날카로웠어요. 실제로 저는 서울시에서 안내해준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진짜 현장은 어디인가요? 내일 시간 되시면 한강 상류로 가시죠. 폐수 처리장 근처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CNN 본사에서는 긍정적인 보도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는 게 기자의 의무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젠 루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할아버지와 손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짜일 리는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젠 루오의 새 영상이 올라온 걸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CNN 기자와의 만남 마이너스 진실을 마주하다였어요. 방금 CNN 기자와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의 환경 포장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만남을 영상 소재로 사용한 거였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젠 루오가 또 해냈다. CNN도 이제 진실을 알겠네. 한국 정부 뒤통수 맞겠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섬 주변에서 새들이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누구 말이 진짜일까? 저는 혼잣말하며 내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넷째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의도 생태공원에서 정만호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71세의 전직 중학교 생물교사이자 현재 밤섬 철새학교 자원봉사 해설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에서 오신 기자님이시죠? 정만호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흰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 손에는 낡은 조류도감을 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겨울철새 관찰 수업이 있어요. 함께 참관해 보시죠. 공원 입구에는 초등학생들과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20여 가족이 참가한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밤섬이 보이시나요? 정만호 선생님이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보여요. 그 섬에 지금 몇 마리의 새가 살고 있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100마리요. 1000마리.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답을 외쳤습니다. 정만호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답은 약 1만 5천 마리예요. 겨울철에만 이렇게 많은 새들이 와요. 와, 정말 많네요.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릴 때는 새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한 아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요? 한강이 더러웠거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물이 검정색이었어요. 정만호 선생님의 목소리에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과 사람들이 쓰던 더러운 물이 모두 한강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새들이 온 거예요? 1990년대부터 조금씩 왔어요. 사람들이 강을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요. 정만호 선생님이 망원경을 조정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수 처리장을 짓고 공장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들도 노력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세제를 적게 쓰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동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그런 작은 일들이요. 저는 그 대답에 감동했어요. 거창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할아버지들이 강을 더럽혔나요? 한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만호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고 30년 동안 계속 노력했거든요. 정만호 선생님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1990년대에 학생들과 함께 그린 한강생물 지도였습니다. 이때는 물고기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50여 종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저기 뭔가 튀어나왔어요. 정만호 선생님이 망원경을 돌렸습니다. 아, 수달이네요. 요즘 자주 보여요. 수달이요? 네, 2015년부터 한강에 수달이 돌아왔어요.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온 거예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방금 본 수달과 새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젠 루오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인위적인 연출일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동과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설명이 가짜일 리 없었습니다. 체험 수업이 끝나고 정만호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나요? 속죄하는 마음이에요. 속죄요? 정만호 선생님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세대가 이 강을 더럽혔잖아요. 손주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보람이 더 커요. 아이들이 새를 보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아이들의 그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아버지 세대가 망쳤지만 다시 지켜냈다고요. 저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환경보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의 책임감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외국인들이 의심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의심할 만해요. 너무 빨리 변했으니까요. 정만호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30년이 하루아침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노력한 결과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2018년 겨울이었어요. 손자와 함께 처음 수달을 본 날이죠. 어떤 기분이셨어요? 울었어요. 아, 우리가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정만호 선생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젠 로우가 말한 정부의 연출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구나. 선생님, 혹시 정부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나요? 겨울에 너무 추우면 응급용으로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 먹이를 찾아요. 그럼 완전히 인위적이지는 않네요. 정만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심에서 완전한 야생은 불가능해요.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자연을 해치지는 않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모든 게 진짜인가요? 정만호 선생님이 의아해했어요. 진짜라니요? 제가 10년째 매주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들도 수달도 아이들의 감동도 모두 진짜예요. 30년 동안 우리가 지켜낸 진짜 서울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젠 루오의 주장보다 이 할아버지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걸 말입니다. 다섯째 날, 저는 젠 루오와 약속한 한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진짜 현장을 보여주겠다던 그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정만호 선생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었지만 객관적 검증은 필요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팔당 근처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강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어요. 젠 루오가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며 말했어요. 그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조수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정수장이에요. 한강물을 처리하는 곳이죠. 정수장 주변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어요. 일반인 출입금지 표지판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시려고요? 한강 상류의 실제 수질이에요. 젠 루오가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꺼냈어요. 강물에 담그자 화면에 숫자들이 표시됐습니다.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질 검사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죠. 젠 루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다르죠? 이게 진실이에요. 그가 측정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편집해서 사용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치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제가 화면을 보며 물어보자 젠 루오가 당황했어요. 아니요, 기준을 초과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준이요? 젠 루오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생태 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젠 루오가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지점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수구, 여기서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추정이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죠. 저는 그의 태도에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젠 루오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위해 환경 포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예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생태보건 명목으로 수천억이 쓰였거든요. 젠 루오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투입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효과를 과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분적 개선인데 완전한 복원처럼 포장하죠. 저는 정만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30년간의 점진적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장일까요? 밤섬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 회복이 아니라 인위적 유인이거든요. 그 근거는 뭐죠? 젠 루오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관리인이 뭔가를 물에 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먹이 공급 장면이에요. 저는 자세히 봤지만 뭘 뿌리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른 관리 작업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젠 루오가 말했어요. 오늘 촬영한 내용으로 새 영상을 만들 거예요. 기자님 의견도 반영해서요. 제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마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건 중요하잖아요.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젠 루오의 주장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가 측정한 수질 수치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WHO 기준으로는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젠 루오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거였어요. 저녁에 젠 루오의 새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강의 진실 CNN 기자와 함께 확인하다였어요. 영상을 보니 제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젠 루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왜곡이야. 저는 즉시 젠 루오에게 연락했어요. 영상에서 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왜요? 진실을 함께 확인한 거잖아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자라면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되죠. 젠 루오는 끝까지 자신의 편집을 고집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확산시키려는 거라고요. 제 SNS에 반박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 직접 측정한 수질이 양호했다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요. 사실과 추측은 다릅니다. 저는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젠 루오가 또 반응했어요. 저를 서구 언론의 한계라며 비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 반응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젠 루오의 과장된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진실은 조작될 수 없어. 저는 중얼거리며 내일의 마지막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여섯째 날 새벽, 저는 정만호 선생님과 함께 장항습지로 향했습니다. 진짜 야생 생태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만호 선생님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장항습지는 DMZ 근처라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거든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검문소를 통과할 때 군인들이 신분증과 촬영 장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군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습지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흙길이었어요. 양쪽으로는 키 큰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철책선이 보였어요. 저기가 DMZ예요. 분단의 아픔이 자연을 지킨 아이러니죠. 정만호 선생님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인간의 갈등이 자연에게는 피난처가 된 거였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밤섬보다 훨씬 넓고 원시적인 습지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여기는 정부가 전혀 관리하지 않나요? 최소한만 해요. 출입 통제와 밀렵 방지 정도만요. 정만호 선생님이 망원경을 건네줬어요. 여기야말로 진짜 자연이에요. 아무도 먹이를 주지 않고 인공 서식지도 없어요. 망원경으로 습지를 관찰했습니다. 새들의 행동이 밤섬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경계심이 많고 야성적이었습니다. 저건 두루미예요. 천연기념물이죠. 정만호 선생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보기 힘든데 오늘은 운이 좋네요. 두루미 한 마리가 우아하게 물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맹금류 하나가 물 위를 스쳐 지나가며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말똥갈이에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죠.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네요. 맞아요. 최상위 포식자가 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젠 루오가 주장한 인위적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만호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밤섬과 이곳의 차이는 뭘까요? 정만호 선생님이 잠깐 생각했어요. 둘 다 자연이지만 환경이 달라요. 여기는 완전 야생, 밤섬은 도심 생태계죠. 도심 생태계는 인위적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가 습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는 DMZ라서 자연적으로 보호받지만 밤섬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해요. 어떻게요? 쓰레기 정리, 밀렵 방지, 수질 관리 같은 것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 오염에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젠 루오가 비판한 인위적 관리가 사실은 보호 활동이었던 거죠. 먹이도 주나요? 극한 상황에서만 응급용으로 줘요. 혹독한 추위나 가뭄 같은 때 말이에요. 그때 습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두루미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놀라게 한 게 있나 봐요. 정만호 선생님이 망원경으로 살펴봤어요. 아, 수달이네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군요. 정말로 수달 한 마리가 물가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두루미들은 수달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것도 완전히 야생 수달이죠?
물론이에요. 누구도 데려다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곳의 수달과 밤섬의 수달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증거였어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잭 루오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해야겠다고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바로 영상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장항습지의 완전한 야생과 밤섬의 도심 생태계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어요. 제목은 두 얼굴의 자연, 하나의 진실로 정했습니다. 영상에는 정만호 선생님의 인터뷰도 포함시켰어요. 자연 보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놔두는 것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 상황에 따라 둘 다 필요해요. 편집을 마치고 CNN 본사와 제 개인 SNS에 동시 업로드했습니다. 젠 루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영상이었어요. 한국의 생태보호는 연출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도심과 야생,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자연을 지키고 있어요. 영상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젠 루오가 반응했어요. 새로운 영상으로 재반박한 거였습니다. CNN 기자, 완전히 세뇌당하다. 이제 서구 언론까지 한국 정부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댓글 반응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장항습지 영상을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젠 루오는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실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만호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기자님 영상 잘 봤습니다. 고마워요. 내일은 축제 마지막 날인데 특별한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인가요? 밤섬에서 날아오른 새들이 서울 하늘을 도는 장면이에요.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장관이죠. 저는 기대하며 답장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 겨울 페스티벌의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첫날보다 훨씬 많은 인파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온 가족이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만호 선생님도 딸과 손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8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새들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쇼를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축제장 분위기를 담았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이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을 순찰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안내했어요. 7시 정각, LED 드론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드론들이 참가했어요. 2,000개의 빛점들이 하늘에서 복잡한 패턴을 그려냈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형상화했어요. 태극 문양이 천천히 회전하더니 무궁화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강의 모습을 그렸어요. 구불구불한 강줄기가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드론쇼와 함께 진짜 새들이 나타났어요. 밤섬에서 날아오른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한강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저건 드론이 아니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진짜 새들이야. 인공 드론의 정교한 움직임과 자연 새들의 자유로운 비행이 하늘에서 만났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기록했어요. 이런 광경은 연출할 수 없었거든요. 새들이 언제 날아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정만호 선생님이 손자에게 설명했어요. 저 새들은 시베리아에서 온 거야.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우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있어. 정말요? 그럼 우리가 친구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강을 깨끗하게 지켜줘서 새들이 와주는 거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대를 이어가는 환경사랑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젠 루오가 또 라이브 방송하고 있대.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정말로 젠 루오가 같은 축제장 어딘가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완벽한 가짜쇼입니다. 젠 루오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저 새들이 진짜 야생조류라면 드론 소리에 놀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맞네, 새들이 드론을 안 무서워해.
뭔가 이상하긴 해. 역시 젠 루오 말이 맞나?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진짜 새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정만호 선생님이 말했어요. 기자님, 저 친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저 새들은 이미 도시 소음에 적응했어요. 3년 전부터 이런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적응한 거군요. 그렇죠. 서울에 사는 새들은 자동차 소리, 지하철 소리, 드론 소리에도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젠 루오는 도시 생태계의 적응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라이브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CNN 기자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서구 언론의 한계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며칠간 올린 영상들의 조회수가 젠 루오의 생방송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댓글들도 바뀌었어요. 젠 루오보다 CNN 기자가 더 객관적이야. 서울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 나도 한강에 가보고 싶어. 축제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새들과 드론이 어우러진 하늘 아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어요. 정만호 선생님이 가족들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새들이 올까요? 올 거야. 우리가 계속 잘 지키면 매년 올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가짜도 연출도 아닌 시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젠 루오의 방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청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역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정만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기자님이 진실을 알려주셔서 더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새들을 지켜주세요. 당연하죠. 손자들을 위해서라도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했어요. 제목은 서울의 기적사람과 자연이 함께 쓴 이야기였습니다. 업로드하고 나서 젠 루오의 방송 결과를 확인했어요. 그의 마지막 멘트는 이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확실한 증거로 돌아올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든요.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섬 주변에서 새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이곳을 떠나지만 새들과 정만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계속 남아있을 거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취재가 끝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게이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항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CNN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마지막 영상이 3,2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서울에 꼭 가보고 싶다. 한국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대단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범 사례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젠 루오 지지자들의 댓글도 여전히 있었어요. 서구 언론의 편향 보도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노트북에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언론인으로서 새로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어떤 교훈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거든요.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도 한강하구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 멀리 서해로 흘러가는 강줄기가 보였어요. 한강의 여행이 바다에서 끝나는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알던 아시아의 메가시티와 달랐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만호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기자님 잘 가세요. 오늘도 새들이 평안합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첨부된 사진을 열어봤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날아오르는 철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확신했어요. 제가 전한 이야기가 진실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젠 루오라는 인플루언서의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환경보건은 진짜였어요. 30년간의 점진적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어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뉴욕행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진실은 때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는 중간 지점에 있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그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희망이었어요. 한 세대가 망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복원하려는 의지.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져갔습니다. 한강의 구불구불한 줄기가 마지막까지 보였어요. 기내에서 저는 최종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촬영한 모든 영상을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완성했어요. 도입부는 첫날 밤 평화로운 축제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간에는 밤섬의 새들과 정만호 선생님의 이야기, 젠 루오와의 논쟁과 장항습지의 원시 자연, 마지막은 새들과 드론이 함께 춤추는 하늘로 마무리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숨쉬는 도시 서울의 조용한 기적. 부제목도 추가했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강을 치유하고 희망을 찾았는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젠 루오의 지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분명 어떤 부분은 인위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정만호 선생님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 손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밤섬의 새들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강을 되살린 거였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제 영상이 4천만 뷰를 넘어섰어요. BBC,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젠 루오의 채널도 확인해봤어요. 새로운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이슈를 찾고 있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가는 길에 센트럴파크를 지나쳤어요. 뉴욕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계획적이고 더 인공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태계보다는 인간을 위한 공간에 가까웠어요. 서울이 더 진짜 같았어. 저는 혼잣말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뉴욕보다 서울이 더 자연과 조화롭게 느껴진다니.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CNN 사무실에 도착해서 편집부장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운 스토리네요.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균형 잡힌 보도가 됐어요. 다음 주 프라임타임에 방영하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집에 와서 마지막으로 SNS를 확인했어요. 정만호 선생님이 새로운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오늘도 밤섬에서 새들이 평화롭게 날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서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들이 여전히 날고 있네요. 그리고 제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진짜 기적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매일 계속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그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강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도 더 많은 새들이 올까? 저는 중얼거리며 정리를 마쳤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긴 꿈 같았어요. 하지만 제 카메라와 기억 속에는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섬의 새들, 정만호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아이들의 순수한 감동,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는 소리, 그리고 한 도시가 어떻게 자연과 화해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 소란스럽지 않지만 확실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